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년 4월 12일 오늘 4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 이종실의 특수경매 그 다음에 반값 토지 추천 및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그저께 선거도 잘 끝났고 새롭게 뽑히신 국회의원들께서 부동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기 바라면서 오늘도 제 나름대로 돈이 될 만한 부동산 물건을 골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정규 과정이 이 화요일날 하는 과정인데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1, 2개 4개가 있는데 이건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 과정을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추천 물건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한 물건을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던 그 사례를 조기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를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다하는 건 실전 사례인 거겠죠. 그러니까 추천 물건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되는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팔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러한 강의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3, 4위 경도 광주시 초읍의 쌍동리에 보면은 아파트가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 권리가 2014년도에 우리 은행에서 감정가 2억 2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입자가 1억 6천을 전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1억 6천은 전입은 기준 권리만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5억 9천이다 보니까 여기 설정이 2억 2천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보면은 그 한 대출해서 쓴 거는 한 2억이나 1억 한 8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억 6천 들어가 봐야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후손이 들어갔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5억 9,100짜리가 2억 8,9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차피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배당금을 다 받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다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경매가 나온 것이 강제 경매로 나왔죠. 1억 4,700만 원에.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2억 8,900인데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50%는 취하가 될 수도 있고 취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하가 안 돼서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된다면 1차로 여기 우리 은행에서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강제 경매로 가져가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는 여기 배당으로 나가게끔 되겠죠. 이것이 지금 두 번을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4억 정도는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도 31평짜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아도 잔금을 내도 돈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취하가 된다면은 취하 동의서만 받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경매는 질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르지만 마시고 떨어져도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런 마음에 너무 지르지 마시고 제가 이 아파트를 오늘도 한 4개에서 5개를 골랐는데 전부 다 4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그 아파트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하고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가 조금 다시 좋아진다면은 감정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가까이까지는 갈 것이다. 한 2, 3년 내로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또는 1,500이든지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서 입찰에 들어가시고 만약에 취하를 원해서 취하 동의서를 찍어달라면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고 입찰 보증금 다시 찾아오는 거고 만약에 취하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잔금을 내서 명도를 하고 2, 3년 후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지가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여기 초월읍의 쌍동리에 있는 이 아파트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번 물건입니다. 이것도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강저금액 청구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약 2천만 원인데 여기 8억짜리 아파트가 5억 1,200까지 떨어졌는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면은 내가 한 15억에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도 한 12억 정도쯤 가는 것이 5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강제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청구에 2천만 원이니까 이건 취하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8억짜리가 지금 5억 1천까지 떨어졌는데 20%씩 떨어져 64%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죠. 2013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약 10년, 11년 됐죠.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에 대항력 있는 사람이 대항을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원래 이게 보면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여기 보면은 이상현 지분을 이준원이가 다 인수해서 이강원 이준원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확정도 없고 배당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2분의 1만 낙찰 받아갖고 이 사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이 넘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나 나갈 테니까 내 돈 줘. 뭐를? 전세보증금 줘.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원래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나는 어차피 돈이 없다고 나가 자빠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나오지를 않았을 때는 낙찰자한테도 낙찰자가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낙찰자가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원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뭐야? 2분의 1 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물어줘야 되는 건 맞죠. 100%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만 해놓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다. 자기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고 전세 보증금을 넣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겠죠, 보면. 그런데 강제 경매로 얼마다? 1,900만 원. 근데 이게 보시기가 없냐면 이 광현이는 38년생이죠. 그 이성현하고 같이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준원으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갖고 있다가 이걸 반 지분을 그 아들한테 넘긴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아들이 빚을 져서 경매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광현이죠. 누구를 보면 이광영 아버지 지분으로 해서 경매가 나온 건 드문 경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광현이라는 분이 38년생인데 돈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 1,900만 원이 없다는 것보다는 아프든지 병원에 입대든지 뭐 이래갖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카드 대금 이렇게 낸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면. 대부분이 아들이 이제 돈을 쓰고 하는데 거꾸로 3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을 낸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취하가 된다 해도 문제가 없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임차인 제가 보기에는 저건 없는 겁니다. 돈을 누가 빌려줬죠? 돈 빌려준 것도 없죠, 여기는요. 설정도 없죠.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전지방지법 서산지원 2020 타경 50712. 이거는 지목이 한 필지는 전이고 또 한 필지는 임야입니다.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한 20여 년 동안을 이 토지를 추천을 하면서 연금용으로 농지가 또는 과수원이 34%까지 떨어지는 것을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번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강화를 시키고 난 후부터 농지가 34%까지 떨어진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가 하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일반으로 사면서 매각으로 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쓸 때에 자금 출처를 대도록 돼 있더구만.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사면서 내가 자금 출처까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인지 현재 일반 매매로 농지를 사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경매로도 도로가 붙어 있고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가 요 3, 4개월 안에 5, 6개월 정도에 34%까지 떨어진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저로서는 이 정도 땅이 됐으면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창고를 해도 되고 창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용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이 좋습니까? 주택연금이 좋습니까?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가 뭐죠? 감정가의 90%를 가지고 연금을 주는데 주택의 감정가의 90%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죠. 농지도 똑같이 감정가의 90%로 연금을 준다는 얘기는 농어촌공사에다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시불로 받는 건 아니지만 감정가의 90%로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1억인데 10억의 감정을 그러니까 연금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4억짜리를 5억 주고 산다고 가정합시다. 5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10억에 농어촌공사에다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일시불로 파는 건 아니고 조건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60세 이상이 돼야 될 것, 5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것, 그 다음에 이 농지에 2년 이상 농사를 질 것, 농지 연금을 신청할 때 여기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될 것,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5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 수 있다. 저는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 도로도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315-7 있고 산 61-4가 있죠. 근데 두 개가 다 농사를 짓고 있죠. 그리고 요 끝에 보게끔 되면 요 끝에 일부가, 여기 일부가 산소가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옛날 임야 옆에.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을 항공사진으로 한 1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었으면은 이 임야를 농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근데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제가 봤더니 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 요 도로 이용해서 여기 집하고 여기 집이 두 채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 땅, 요 앞에 있는 요 땅하고 요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봤더니, 요 땅 주인이 누구죠? 요 땅 주인이 지금 누구죠? 군유지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입구 땅 있죠. 요것도 요 땅이 누구 땅이죠? 이것도 군유지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군유지를 거쳐서 우리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로에 의해서 이 집도 지어졌고 이 집도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 두 도로를 걸쳐서 우리 땅에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 개가 군유지로 포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고를 줘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연금으로 사서, 연금용으로 사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되고 내가 농력 경력을 쌓으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게끔 됐을 때 이거를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주거나 매도를 하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감정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34%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 지르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고, 경매는 현시가보다 싼 맛에 사는 것이지 질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물건은 지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 것이지 질러서 사야 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전도로 바꿔야 되지만, 만약에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은 임야가 더 훨씬 더 좋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제가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약간 도로보다는 좀 약간 높거든요. 높은 곳에 이렇게 평탄지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땅보다도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높게끔 만들어졌죠. 여기 도로보다 높게끔 하고 옆에 논보다는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 높게끔 만들어져 있으면서 여기 집이 있고, 이 뒤에 이만큼은 이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이 땅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포함이 됐는데 이 집에서 뒤에서 이렇게 끌라서 여기로 채석을 깔아놓고 있고, 여기 뒤가 일부 임야로 돼 있는 것이죠. 일부 임야로 됐는데 여기 임야 돼 있는 거 옆에 제가 보기에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산소가 여기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산소는 언제든지 무연고 산소 같으면은 그냥 신고를 하고 한 100여만 원 정도쯤 들여서 없앤다고 생각하면 되고, 유연고 산소라고 하더라도 산소 주인을 찾아서 치료를 신청하게끔 되면 요새 산소를 옮겨가지 않는다고 버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명당짜리가 돼서 비석이나 석상이 있는 그런 산소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하십니다. 지르지만 않고 들어가신다면 추천을 해보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그 근처 물건입니다. 2023 타경 53575 당진시 신평면 근처인데 이것도 지목이 뭐예요? 답으로 816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거든요. 조금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도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이 이게 1142번지고 여기 뭐야? 현황도로가 있고 이 옆에 뭐가 있냐면 국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가 있는데 여기 자 보십시오. 이게 답이고 현황도로가 있고 옆에 물이 흐르는 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상으로도 봐도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이 있다인데 여기에 도로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는데 이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m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우리가 낙찰을 받고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도시지역이죠.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4m고 도시지역에서는 6m예요. 만약 이 경우에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6m의 도로를 요구한다고 할 때는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게끔 건물을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도로는 있긴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는 비도시 지역이고 그 입구의 넓은 그 도로가 군유지로 두 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뚝방도로예요 보면. 그리고 옆에 국어가 있는데 국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넓은데 물을 흐르는 것 자체는 좁다 보니까 좁은데 이 국어를 가지고 도로로 포장이 안 돼 있을 때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뚝방에 포장이 안 돼 있어도 넓이를 보게끔 되는데 그 넓이를 담당자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6m를 요구합니다.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는 땅입니다. 일단은 연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창고로 지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줘도 어쩔 수 없다. 제가 보면 이 폭이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면 이게 요 옆에가 또랑이고 이게 제가 보면 한 3m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여주 지원의 주택인데 땅이 320평이고 건물이 28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 가격이 4억 5,300인데 1억 5,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제가 권하는데 제일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전원주택이죠. 특히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양평, 가평은 전원주택에 서울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전원주택은 안 팔리는 게 맞습니다. 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주에는 그래도 조금 그런 맥주 공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공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양평이나 가평보다는 낫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억, 4억씩 주고 이 전원주택을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감정가 4억을 내가 다 받고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땅이 320평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2천만 원에 30만 원에 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유치권 신고가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유치권 신고가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문제점은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정상섭이가 2천만 원에 30만 원씩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처음에 안무정이라는 사람이었죠. 48년생. 근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바꿨죠? 안은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안은주로 바꿨는데 사행이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뭘로 바꿨죠? 안부정으로 바꿔놓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냐면 여기 안은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안은주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걸 제가 보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사치이행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했기 때문에 좀 이 자체가 그 안무정이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하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이 2천만 원에 30만 원인데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30만 원씩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30만 원씩 월세를 다 줬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대항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유치권 신고해놨죠. 그러면 유치권 신고를 해놓으면은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점유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보면 누구밖에 없었죠? 정사무소밖에 없었죠. 그러면 유치권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되냐면 경매 개시하면 압류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압류 전에 점유를 했었던 거는 그 점유는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근데 압류 후에 점유는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유치권자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먼저 가격에 2억 2,200일 때 낙찰을 누군가가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류상으로 나지 않은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시고 뭐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지 누구가 점유하고 있는지 저는 제일 의심하는 게 뭐를 의심하냐면은 정상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치권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근데 이 유치권자가 이렇게 2천만 원에 30만 원을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이 대신해서 유치권이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안 해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유치권에 대한 것에 이제 배제를 소송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저는 상당히 좋게끔 봐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말쯤 돼서 여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거 가깝다 보니까 좀 저는 사실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될 수 있는 집이라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파트 팔고 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마당이 너무 넓잖아. 뭐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소유권 이제 듣기 말소하고 시형보증 기금에서 경매로 집어넣은 거죠. 보면 안무정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죠. 땅이 이렇게 넓은데 집은 요만큼 돼 있죠. 자연 취락지구고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집도 좋아요. 보면 마당이 넓고 여기 앞에 있는 도로도 그 여주 멱곡리 마을 주민들의 땅이에요. 보면 도로도
여기 집도 2층이고 1탄층에다가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죠. 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마당도 넓고 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이렇게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한번 의심해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현장 답사를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상에 나타난 게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제가 유튜브를 요새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물건 강의도 하고 토지개발 특수경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다음에 카페를 운영했어요. 이종시의 특수경매 토지개발 운영을 해갖고, 예전에는 이름이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라는 카페로 운영을 해서 그 카페에서 그 뭐 공개 강의도 있다, 뭐도 있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종시의 특수경매 토지개발로 명칭을 바꾸고 몇 가지 이제 유튜브도 올리는 거와 또 이제 개발 행위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특수경리 다음 카페에 올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카페 등록을 하시고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카페에는 동영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있죠. 자료, 뭐 발표 이런 거를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중리 주택인데, 주택이 일부 있고 3,000평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축사를 하다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이것이 가축을 길러든 거를 중단하고 경매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죠? 14억에서 지금 5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목이 답이고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얼마죠? 710평이죠. 사실 저는 여기를 뭐 안 되면 3,000평 중에서 2,300평은 연금용으로 농사를 지어도 되고, 나머지 700평만 가지고도 창고도 하나 짓고 뭘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능한 한 창고를 지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가 전부 다 이미게시로 나온 겁니다. 금사농어협동조합에서, 그죠?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가 지금 축사로 쓰고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축사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 경매로 나온 것이 이렇게 넓죠. 요 지목으로 요거 있는 거, 요거만큼은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죠. 다 보니까 이 옆에 것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축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나가겠죠. 조만간 나가겠지만은 아직까지 운영하고, 여기 우리가 지금 낙찰 받는 거는 가축을 기르던 거는 없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 집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야? 축사 같은 게 있죠. 제가 뭐 여기 소 같은 걸 기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도로를 보고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죠. 일로 문을 안 들어가서 주택이 있고 축사가 있고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왜 이 바깥에 있는 도로를 사진을 찍었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낙찰받은 이 땅이 지금 이천이지 않습니까? 이천에서 여기 원산면에 있는 SK 단지가 있죠. SK 지금 뭐야? 그 반도체 단지 개발하는 곳하고 직선 거리로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천하고 용인이라는
두 구역이지만은 직선거리 12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창고나 이 공장에 하청 공장에 이런 것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보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여기로 가는 길이 상당히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 42번 국도 보면 이게 띠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연금용으로도 되고 창고로 써도 되고 뭘로 해도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창고로 진다고 하면은 아까 700평이 대지였었죠. 만약에 다른 거는 700평이 농지라고 하면 자 보시죠. 700평에 농지 전용을 받으려면 평당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이 지금 700평이라면 약 8천 몇백만 원이라는 것이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이 양 창고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이 또 아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리고 원산면하고도 13km밖에 안 됐을 때에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제일 첫 번째 60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영농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땅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땅에 30km 이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을 하기에는 아주 다 땅 맞아 들어갑니다. 나머지 700평이 있었죠 아까. 그 700평만 가지고 창고를 만들어도 충분하고 나머지를 농지연금으로 사용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3,000평을 다 창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700평만 가지고도 창고 충분하고 나머지 2,300평은 그대로 연금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